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 코스닥이 87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권으로 마쳤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환율의 하향 안정화였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 약세 그리고 위안화 강세 흐름 이어졌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원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1,140원대로 내려앉았는데 이와 함께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약진에 힘입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과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양시장이 지금 보합권에서 혼조로 출발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전망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사실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줬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미국 증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얼추 다 올라왔어요. 정고점권역까지 다 올라와준 그런 모습들이고요. 단기적으로 상승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도달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상승 N자역의 목표치가 좀 도달해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밀려 내려왔다가 상승 N자형으로 도달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은 피로도는 이제 쌓여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수급적인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10월달 들어서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 이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한국 코스피 시장 쪽에 있어서의 이익의 개선치는 계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올해 20년도 기준으로 1조 6천억 정도대의 실적의 좀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도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150원짜리대까지는 좀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150원은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아요. 물론 밀려 내려가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밀린다라면 뭐 1120원 정도 때까지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다이렉트로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선 아시아 시장 쪽 위안화를 좀 보게 되면 위안화 같은 경우도 결상 속도가 좀 상당히 빨랐다가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화도 어느 정도 이 되돌림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어찌됐든 간에 원화 환율도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원화가 안정이 되게 있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수급적으로 좀 괜찮아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와 매도가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전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좀 대량으로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계속적으로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아마 양도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결국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전날 이거래 10월 8일 기준으로 해서 급증을 좀 했습니다. 54조 대의 고객 예탁금이 좀 늘어났다는 거,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이 흐름들은 크게 나쁘게 돌아가진 않는다. 다만 이제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종목별로 대응하는 전략 세워주셨는데 오늘장 자세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아마도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뭐 2,415포인트 정도,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대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6만 원짜리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58,000원 이하권역에서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난 이후에 6만 원 안착을 했고요. 이제 6만 원 안착을 했으면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9월 달의 고점이 아니라 올해 연초에 형성이 됐었던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의 목표치가 좀 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박스권역을 여전히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고점권역에 있어서의 매물 수화 과정은 좀 여전히 지속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점권역에서 그러니까 8월달 그리고 9월달에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도세 욕구가 좀 강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저항 자리 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고점권역에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저항 자리 때가 2,440포인트 정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때는 좀 저항대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어닝 시즌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미국 시장도 이제 오늘부터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시즌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한국 시장의 실적 발표가 좀 계속이 되고 있죠. 근데 여전히 좀 좋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았었고요. LG화학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 현대차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의 흐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 쪽에 있어서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쪽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이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했었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대신에 못 올라갔던 산업재 쪽 섹터들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원체 쌌기 때문에 일단 저가 매수세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유동성에서 실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슈적인 부분들이 실적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풍부한 유동성은 실적이 좀 좋은 업종군들, 좋은 종목군들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못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성장주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10월달 들어서 매수세가 시작이 된 그런 상황들인데 10월달 들어서 외국인 쪽에 매수세를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성장 섹터들 위주로 거의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5개 종목군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LG와 카카오, SK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 주된 부분들은 2차 전지 쪽과 IT 반도체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지수 쪽, 그리고 산업재 쪽 섹터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 이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리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았어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업종별 수단매는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 이유는 실적이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실적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점차적으로 내년도 시장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는 업황이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대기업들, 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저 PBR 종목들 예전에 PBR 한 배가 안 되는 그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까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주가에 대한 반등은 좀 더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쪽과 IT, 산업재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현대차도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흐름들이 좀 괜찮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철강 쪽과 화학 쪽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 쪽 섹터는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지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IT 쪽이에요. IT 쪽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들은 전 PBR이에요. 전 PBR 종목분들 중에서 실적 돌아서는 기업들을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애플이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5G 폰이 출시가 되죠.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이 애플 쪽에 있어서의 매기가 좀 쏠리지 않을까, 판매 대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삼성전기라든가 아니면 BH, MC넥스, LG노텍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 있어서의 카메라 모듈까지 또 요번에 납품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와줬었죠. 그러한 부분들까지 참고를 좀 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들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며칠 전부터 계속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 이번 주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을 거예요. 지난주부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실적이 나름대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쪽에서 글로벌 수소전기 트럭 로드맵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신재생 에너지, 수소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 선진 시장까지도 이 수소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좀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어젠가 그제 기사권을 보게 되면 수소 쪽에 있어서의 기술력은 정말 좋은데 충전소는 거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EM코리아라든가 아니면 JNK-히터, 두산퓨얼셀, 후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숨고르게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JNK-히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후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 조정을 좀 눌림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여유 있게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CJ-ENM이에요. CJ-ENM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바닥권역에 있는 사항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4%대 상승을 좀 보였어요.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조금 두터운 부분들이 이 자리대예요. 16만 원 자리대, 15만 원에서 16만 원 이 자리대가 매물대가 있긴 한데 매물수와 과정은 좀 여전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서울반도체예요. 서울반도체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 돌파 시도가 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황이 좀 바닥을 쳤고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 실적 잠정 예비치 발표 매출에 대한 부분들만 좀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좀 돌아섰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이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 유입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서울반도체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13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조금은 답답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성 있게 개선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기업 실적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가 다시 랠리를 펼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코스피 시장으로 먼저 보죠. 네,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0.8%가량 강세인데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거라는 호평 잇따르고 있습니다. 6만 9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네이버는 0.3%가량의 강세입니다. 네이버의 아바타 서비스가 주요 엔터사로부터 120억 원가량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강세로 출발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의 강세, LG화학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코나 EV 리콜 관련 노이즈를 안고 있고 또 실적 호조, 이렇게 호재와 악재를 같이 안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67만 6천 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시죠. 네, 전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 어제 약간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0.28% 상승으로 18만 원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0.5% 강세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0.8%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콘텐츠 등 이 자회사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37만 4,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SDI 4분기에 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흑자 구간에 진입할 거라는 호평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44만 4,5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4%의 강세 2,414선이고요. 코스닥은 0.5%가량 상승으로 877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그룹주들 전부 다 강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가량의 강세, 셀트리온 제약이 0.09% 강보 확보으로 출발을 했고요. CJ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빠집니다. 0.6%가량 약세로 시작합니다. HLB 0.2%, 알테오진 0.4%, 소폭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제넥신이 오늘 많이 빠집니다. 1.5%가량 빠지면서 15만 3,500원으로 시초가 형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어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급락하는 흐름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5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었죠. 오늘은 반발 매수 약간 유입이 되면서 49,300원으로 출발합니다. CJ ENM 지금 디지털 콘텐츠 호조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의 상승이 눈에 띄네요. 1%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5,4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오늘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빨간불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 시장 흐름과 매매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계속적으로 아침 방송이나 저녁 방송에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하나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추석 전에도 매수를 해서 완료를 해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추석 이후에서도 계속 강세의 흐름들이 이어지는 시장인데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신고점을 이제 불과 1% 정도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S&P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점을 갱신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일단 환율 안정세와 그 다음에 이 시장을 이끄는 결국은 시장을 이끄는 종목으로는 이제 대형주 쪽에 삼성전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라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이 이제 힘을 좀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침에서 어제와 같은 양상으로 빠질 것도 아니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흐름들 그러면서 몇몇 종목들은 이제 튀는 흐름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미국 시장 정고점 돌파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 신고점은 2,600이에요. 2,607인데 신고점 2,607은 모를지라도 2,458은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이걸 넘어가는 거에 따른 그래서 최근 고점이 2,458 8월 달이네요. 8월 13일 날에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와주면서 종목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뒤쫓아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 이제 올라갈 핑계거리를 이제 시장에서는 찾겠죠. 그래서 지금에서 시장 우리는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 안정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더라. 아니면은 앞으로 반도체 실적들이 내년에서 기대가 된다더라. 아니면은 자동차에 대한 실적들이 호조를 잇더라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다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올라갈 핑계거리를 대고 올라가는 거고 시장이 빠질 생각이 있으면 호재거리들은 다 무시하고 악재들만 부각시켜서 이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그닥 그렇게 종목들이 빠질 이유들은 없을 것 같고 미국 시장의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주가들을 띄어 올릴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라고 막 쫓아 들어가겠죠. 물론 처음에서 잘 쫓아 들어가야 이제 먹을 게 있고 나중에서 고점에서 쫓아 들어가게 되면 먹을 게 없는 상황들로 이제 펼쳐질 텐데 일단은 반도체 장비나 자동차 부품주나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이나 저는 다 좋게는 보지만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대신 아무리 시장이 좋아지는 게 나오더라도 추격 매수랑 쫓아가는 매수들은 항상 결과들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선택을 하시라는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카카오게임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자, 카카오게임즈, 시장이 그래도 올라오니까 얘도 조금 반등은 나와주는데, 상장 이슈에 상한가 한번 들어가고 나서, 2번 들어가고 나서 이제 고점 주고 지금 계속 아마 고생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지금 해제가 되면서 그 물량들을 기관들은 열심히 던져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받아내고 있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과거에 상장한 이후에서 잠깐 상승을 한 이후에 2년 동안에 지금도 계속 바닥 번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때 한 2014년도, 2015년도 이때 잠깐 상승을 한 이후에서 한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빠졌다가 들어줘도 거기를 회복 못하고 또 빠지고. 그래서 이때 당시 물렸던, 그러니까 30만 원대 물렸던 사람들 기준으로 현재까지도 30만 원이 뭐예요? 17만 6천 원에 있는데 이전에 크게 올랐을 때 27만 원인데 30만 원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삼성 SDS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보호의 물량 풀리고 기관 물량들이 다 또 쏟아지는 걸 개인 투자자들 하나 받아내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여기 이 정도의 위치가 돼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락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락했다가 반등 주고 또 하락했다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나중에는 다시 올라오면 30만 원 회복을 하면서 삼성에서 회복을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벌써 1년, 2년, 3년, 4년, 지금 5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수익은커녕 여전히 30만 원대인 사람들은 거의 반토막에서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여기서 싸다고 막 덤벼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반등 주면은 비중을 줄이려는.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은 45,3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매수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등 나오게 되면 6만 원까지 노려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까지 반등을 목표치를 보면서 반등 나오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또 노란톡방에서 이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 여기서 지난주 9월 25일 날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이거 이때 이후로 얼마나 갔냐면 어제까지가 거의 60%였는데 지금 보면은 70%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건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70%씩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카카오 게임즈 이거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듣게 생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고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딱 봐도 한 몇 달에서 정말 재수가 없으면 운이 나쁘면 몇 년, 3년, 4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모양새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오늘도 보면은 지금 뭐 칩셋 미디어, A 테크놀로지부터 해서 지금 뭐 저쪽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싹싹싹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종목별 차별화 장세답게 가는 종목들만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 올라가는 애들은 뭐 상한가도 올라가는 우리 미개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안 움직이는 종목들 계속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강한 종목들로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강한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빠른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엑세스바이오인데요. 엑세스바이오. 자, 엑세스바이오. 자,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에서 이제 승인 이제 소식이 긴급 사용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어제 상가를 갔습니다. 상가를 가고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간 좀 조정을 받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계속 이슈가 되죠,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한다라고 하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독감 시즌이 이제 되면서 이제 독감인지 아니면은 코로나인지 우리가 이제 분간하기 어렵게 돼. 물론 이제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나온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올 겨울에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은 계속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빠졌으면 많이 빠졌죠. 거의 60% 70% 빠졌는데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키트에 대한 미국 긴급 사용 승인 FDA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 목표치는 한 5만 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치 한 5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약주는 제가 올 겨울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조정받으면 다시 재공략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또 내려오면 얘기고 일단 29,000원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은 29,000원을 깨지 않으면 5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SK가스.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SK가스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네요. 오늘 돌파를 해주면은 깔끔하게 이제 강하게 뜨면서 아까처럼 우린기계처럼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이게 뻗는 종목들이 지금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은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저렇게 지금 뻗는 종목들이 몇몇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돌파를 못했다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 주춤주춤 거리고 나서 그렇다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주춤거리면서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액화수소 사업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는 어제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 액화수소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걸 뚫었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거래가 실리면서 윗꼬리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거를 물량 수화를 한번 받고 한번 조정받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좀 밀렸다가 한 11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 뭐 11만 5천 원까지 밀렸다 움직일 수도 있고 하는데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치나 대충 한 1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어차피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은 무너지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가고 무너질 것처럼 생겼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에서 쫓아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향에 있는 종목은 좋은데 이렇게 우상향에 있는 종목을 조정을 받으면 싸게 뭐 이런 느낌으로 뭐 10만 원에서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싸게 공략만 하면 지금은 참 좋은 장인데 지금 대부분 종목들 강한 애들은 지금 어느 정도 떠 있어요.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몇 개 안 남았죠.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잘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뭐 13만 원 정도 목표 가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 노랑풍선인데요. 자, 노랑풍선 이제 여행 관련주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련된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이쪽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입니다. 거기다 지금 환율이 또 안정세로 물리 추가적으로 뭐 폭락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환율이 이 정도 내에서만 움직여줘도 여행 관련주들은 이제 환율 수혜주 내지는 지금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인한 수혜주.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이슈는 받고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좀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어제 뭐 적당히 갔었어야 되는데 어제 고가가 24%니까 많이 갔다가 이제 눌리는 건데 눌렸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다시 재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 바닥에서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뭐 그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최악의 국면을 그쵸?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한번 맞이하고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작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치료제가 나와야 확실히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지금 단계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텔, 카지노 관련주의 수급을 보면 누군가가 계속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집하는 세력들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치료제가 언젠가는 나오겠지 내지는 언젠가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얘기가 나오겠지. 왜냐하면 그렇게 되질 않으면 결국 여행주들, 항공주들 다 망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인류가 뭐 멸망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뭐 세력들이 뭐 거기다 배팅하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회사들이 정상화가 되거나 언젠가는 그게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배팅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배팅이 거의 그게 맞죠. 그게 맞기 때문에 이게 차트가 우하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우상향으로 가는 차트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노란풍선도 한 목표치 3만 원 정도 크게 보시고 손절 라인 지금 자리에서 17,000원 정도 잡고 조정 시에 공략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까 출발 때보다는 조금 힘이 약간 빠진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2% 그리고 코스닥도 0.2%가량의 지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 수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오늘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소에서 개인과 기관이 팔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림기계가 풍력 발전 테마로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또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RF셈이 남성과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시장 빨간불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와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 아침에 조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지 못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선물 매수 요즘에 추종해서 좀 많이 움직이는데 선물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은 관망 상태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증시 상황인데 일단 유럽이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등 기술주가 좀 급등을 했어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제가 어제도 아이폰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MLCC나 핸드폰 관련 태블릿 PC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이 금일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따라서 조금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좀 상단 고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 긍정적으로 조금 상승을 유럽이나 미국 증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주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이제 수익 시전을 대응을 하면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하실 필요가 있고 외국인 선물 경기 민감 외국인들이 수급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실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즌 이제 돌아오고 있고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렇게 실적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 특히 기술주, 금융주의 움직임을 좀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주도 섹터가 굉장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순환매도 굉장히 빨리빨리 돌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이 올라가니까 툭툭 따라가기보다는 차분히 좀 수급을 체크하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단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2,440 저구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일단 저 자리를 뚫어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지금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그런 호재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종목들, 개별 종목들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것이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든 꺾어지든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을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선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없고 그렇게 갈리기 때문에 종목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질문을 좀 주신 종목의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일단 일정 규모 LNG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공급 계약을 했는데 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주식은 선행지표로 움직인다는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선, 철강, 은행주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 종목이 연일 몇 년을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지금 매수하시는 거를 바닥권에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보이고 있으나 저는 그다지 이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주식은 선행지표이고 물론 대우조선해양 굉장히 좋았던 그런 회사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매매가 10년 전 매매를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대우조선해양 예전에는 엄청 좋았고 글로벌적인 그런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기업입니다. 어쨌든 주식을 선행지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다른 종목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매매를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샀다 팔았다 내가 반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뭐 지금 자리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25,000원, 뭐 조금 끌어가신다면 3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뭐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왜냐면 경기 확장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만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뭐 뉴스를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런 종목들을 유동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모두투어 관련해서 어제 여행주들 굉장히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하지만 낙폭도 좀 발생을 했고요. 일단 지금은 뭐 기술적으로 저점 구간입니다.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리이고 어제 봉의 중간봉을 훼손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13,550원 현재가인데 일단 지금 자리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시고 13,900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흐름을 지켜보고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도 있고, 일단 여행 관련주들도 사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찍히는 경우보다는 뭐 봄철이나 가을철 뭐 이럴 때 보통 찍히고, 지금 뭐 여행 관련주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비행, 항공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지금 뭐 비행기도 코로나 때문에 잘 운항이 되지 않고 있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는 뭐 너무 뭐 매출이 금방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이런 기대감으로 마냥 접근하신 것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흐름을 지켜보고 추후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 물론 가격대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5,000원짜리를 조금 돌파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뭐 잘 돌파해준다면 17,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셔도 될 거다. 뭐 17,000원, 2만원까지 한번 보이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우조선해양처럼 좀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끌고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여행 관련주는 기대감에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으로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샘입니다. 제가 이거 5월 달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7만 원 정도 선에서 일단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 코로나 관련 좀 숨은 수혜주라고 제가 1시간 정도 계속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입니다. 5일선을 지지해준 선에서 일단 오늘은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인데 일단 지금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추세가 안정을 찾는지 11선, 21선 정도는 지지를 해주는지 눌린 구간을 확실히 좀 다져주고 그때 가서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영업이익 관련해서 뭐 전망치를 좀 상회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니까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은 선행 지표입니다. 네,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네, 뭐 그 재료가 나왔을 때는 사실상 낙폭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단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실망 매물이 아닌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거든요. 일단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되 일단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지금 12만 원 정도를 넘어주지 못하면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뭐 12만 원까지 봤었는데 지금 11만 4천 원이어서 못 팔겠어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10만 원 정도 지금 매물대를 올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덜어내고 하단에서 그만큼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 방향,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여기 오늘 자리가 좀 5일선을 지지해주고 12만 원을 돌파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신규 매수 접근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게 기술적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가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남성입니다. 아마존 전기차 알렉사 탑재 소식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남성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있고, 이제 문제는 4,500원 자리를 더 강하게 올려주는지, 이 자리에 올라간다면 5,000원짜리도 한번 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자리에서 상승만 이어가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매수매도 어느 정도 상승 구간에서는 매수매도 반복 대응하면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지금 구간에서는 자제하시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하시면 투자하실 때 그렇게 리스크가 뭐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이런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시가 상승 출발 후에 조금은 지금 눌리고 낙폭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뭐 이런 시장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내가 다른 종목들을 빠르게 해서 매매를 수익을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차분히 좀 수급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안정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매매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탄력을 많이 잃은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가 0.13% 마이너스권, 코스닥도 0.16% 마이너스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서는 사주고 있는데,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상승을 조금 누르고 있는 모습이고, 환율도 오늘은 3원 넘게 오르면서 다시 1,150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인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김선인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와 함께 또 종목 전략 같이 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간밤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국내 증시가 장 출발이 생각보다 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이너스로 좀 돌아갑니다. 어제도 좀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좀 있으면 다시 좀 기다려보시면 플러스권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답답하네요. 글로벌 증시 흐름, 특히 뉴욕 증시 흐름 맞춰서 보더라도 너무 답답한 흐름인데, 이 흐름을 좀 빨리 돌아가기를 좀 기다려보죠. 자, 종목 좀 하나씩 보자면 진매트릭스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이죠. 올해 맨 바닥부터 한다면은 10배까지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좀 다시 이슈를 받고서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사실 큰 재미는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 5%대 정도의 현재 상승폭을 그리고 있긴 한데, 힘은 없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크진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 구간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올라간다면은 한 19,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은 좀 1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매트릭스는 우선은 19,000원, 2만 원 부근까지 지켜보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고점 부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 19,000원 정도 넘어가는 체크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주들 많이 있는데, 투자 전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삼성전자 AI 관련주로서 당연히 1등 대장주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테마성 흐름을 타기에는 좀 무겁다 보니, 많이 무거우니까 좀 엮여있진 않은데, 그래도 삼성전자 전고점 포인트 지금 62,800원짜리 그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자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워낙 강세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탈환한 종목, 워낙 강세 수혜주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당연히 반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인 입장에서 강하게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신다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고점 넘어가면서 62,800원 넘어가고 64,500원까지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자면은 뭐 많은데요. RF 세미 같은 경우도 관련주로서 또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90만 주대 지금 잔량이 잠겨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같은 계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 플렉시스 같은 경우가 좀 더 가볍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현재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 이거 재미는 없네요. 대장주로서는 우선은 뭐 RF쌤이나 텔레틱스 정도가 움직임이 좀 빠르게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부탁드릴 것은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종목들을 따라가 들어가신다면은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고 완전 초단타의 영역이니까 천천히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원풍물산도 상당히 조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 고점 자리예요. 이 종목 지금 보시자면 완전히 그 3,000원 위로 넘어가는 포인트에서부터 해서 여기 고점 자리들 영역이 조금 약간의 형성은 되고 있어요. 나쁘진 않은데 올라갈 채비를 좀 더 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리고 라인을 좀 맞춰보자면 이 추세대로의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세대로 보자면 보자. 한 3,500원까지 열려있긴 하네요. 지금부터 한 10% 정도 여유 갖고 보신다면은 나쁘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은 됩니다. 다만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기에는 좀 애매한 종목이라 보유자들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행인데, 테크행 같은 경우가 지금 기대감이 좀 큰 게 그 내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것이다, 이런 뭐 증권가 쪽에 예상되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뭐 크게도 밀리진 않고 있는 모습이고 조금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도 나올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 코로나의 깊은 하락을 좀 제외한 라인으로 맞춰보자면 이 추세를 따라가거든요. 큰 흐름에서. 그래서 다음 자리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한 24,000~25,000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 분위기를 더 탈 수 있다. 당연히 중기적 흐름이겠죠? 짧게만 보지 않고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한국파마예요. 오늘도 좀 올라가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빨간약 포비돈 여우드가 이게 참 이슈는 나왔는데 그냥 해프닝이 아닌가 싶었는데 효과가 있는지 한국파마 같은 경우가 좀 관련주로서 급등을 합니다. 광동제약보다는 한국파마가 좀 많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움직이네요. 현재가 참 열어봐도 굉장히 좀 바쁘네요. 쩍쩍쩍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갑자기 또 튀는 모습이에요. 거래량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런 모습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기 세마성 이슈라서 뭐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지만 요즘에 한 10% 종목들이 20%까지 올라가는 추세가 좀 많이 보이긴 해서 괜찮기는 한데 더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우선은 서킷 걸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시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오늘도 좀 시장이 돌아올 거예요. 분명히 돌아올 테니 좋은 수익 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좀 힘이 빠지고는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주주 지분이 얼마 없는 주인이 없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최대주주의 지분이 얼마 없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꾸준한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종목으로 매우 안전한 그런 회사인데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안철수 의원과 함께 이제 대선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속적으로 안철수 의원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안철수 의원의 이제 그 전 의원의 대선 대권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장급으로 안랩과 함께 이렇게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권 시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그렇게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써니전자 우상향 흐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전고점 부근인 뭐 6,500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6,4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4,500원 정도 잡고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지만 약간 러프하게 손절가 잡고 목표가도 조금 크게 보고 이 종목은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폭을 넓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못해도 한 7,000원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추후에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 비대위에서 모든 대권 주자들, 그러니까 야권에 있는 주자들 모두에게 이제 대선 주자부터 선정을 해놓고 좀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권 주자들의 관련주들 유심히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 지금 최근 지지율이 야권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세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써니전자였습니다.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보이는 종목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힘을 좀 못 내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